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너무나도 참 비참하게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는데, 그 참패한 가장 큰 중심 지역이 수도권 지역입니다. 수도권의 총 의석수가 122석입니다. 122석 중에 민주당이 세상 130석을 103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19석을 얻고, 그래서 민주당하고 야당이 192석을 얻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수도권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참패를 한 것이죠. 이렇게 참패하니까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양곡법도 통과되죠. 민주 유공자 예법도 통과되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제 민주당에서 되고, 상임위원 11개도 다 그냥 민주당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7개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민주당에서 다 해버릴 거래요. 그러면은 18개를 전부 다 민주당에서 다 이제 상임위원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18개를 상임위에서 다 하면은 완전히 국회를 장악해 버리죠. 이재명의 협조없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04년도 3.1절 1월경에는 국민의힘이 한 140석 정도 얻을 거라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여론 결과. 그리고 이제 3월 10일 이후에는 100석밖에 얻을 수 없을 거다 그랬어요. 4월 1일이 되자 이렇게 100석이 좀 힘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그냥 조직은 얼마 안 됐는데 600만 표를 얻어서 12석이 되고, 그리고 민주통일당은 이렇게 그냥 몇 년 전부터 그냥 200석을 얻는다, 200석을 얻는다, 200석을 얻는다 했는데 64만 석을 얻어서 한 명도 이렇게 국회의원을 못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협조 안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탄핵 운동을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민주당이 103석을 얻고 국민의힘이 19석을 얻었는데 왜 그런가? 어째서 수도권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렸는가? 그걸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24년 3월 10일 날 동아일보에 이렇게 고영주 변호사 외에 한 40명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내는데 3월 10일 날 전광 목사도 이렇게 한동훈은 아웃시켜야 된다 동아일보에 광고 내고, 고영주 변호사는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광고를 내고는 이렇게 여기에 5.18 정신을 가짜 유공자 확인 없이 헌법 전문에 넣겠습니까?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5.18 유공자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65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105명이 행방불명되고, 그리고 2015명이 조사를 받고,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부상당해 갖고 치료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공자로 됐는데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 이게 다 북한 고정간첩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전부 다 광주는 빨갱이다. 그리고 북한에 이렇게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김정은의 지도를 받아서 전남북이 호남이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하고 도태우 사건하고 황상무 사건이 일어나면서 10%에서 15%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것이 회복이 안 되면서 4월 10일 총선이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세상에 122석 중에 그래도 반절은 건져야 되는데 103석이 민주당, 그리고 19석, 세상에 30석도 안 되고 50석도 안 되고 60석도 안 되고 세상 반절도 안 되고 세상에 19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갖고는 수도권에서 그냥 참패하니까 그냥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 광고하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 이렇게 민주통일당에서 한동훈 아웃이라고 그러고 한동훈은 사표내라 계속 유튜브에서 방송하니까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유가 뭔가, 광주 5.18은 고정간첩이나 북한 특수부대가 와서 선동을 했는가,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광고 낼 때 같이 이름을 낸 사람도 동시에 똑같이 이름을 여기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방부 장관 안기부장 권영애, 전 안기부 특보 국회의원 이등보, 그다음에 송정수, 김병관, 그다음에 이석보, 이재춘, 원정일, 김서구, 이런 사람들 같이 이제 신문에 광고 냈는데, 그러면은 5.18 유공자들이 가짜인가? 그리고 그 7번에 보면은 5.18 국가 위기 임무 수행자가 학살자로 매도됐대요. 7번에 학살자로 매도됐대. 그러면은 유공자가 가짜고 지나본 사람들이 학살자로 매도됐는가? 이것을 책자로 입원해서 그냥 10만 부 내지 20만 부, 필요하다면 100만 부를 찍어서 전국에 돌리고 광화문에 돌리려고 그래요. 이거 봐보세요. 그러면은 5월 18일 날 이제 10시경에 촬영된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전차가 2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부대가 있고, 그리고 전남대학교 학생 2명이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이걸 지나가는 국민들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3공수, 7공수, 11공수 해서 3,400명이 갔어요. 광주에. 광주에 가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학생들을 투도로 패고 잡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18일 날, 일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공수부대가 잡아서 옷을 싹 벗겨서 빤스만 입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려갖고 끌고 가잖아요. 그 18일 날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 그거예요. 자, 이걸 봐보세요. 이렇게 공수부대가 잡아서 무릎 꿇혀놓고 투두로 패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어디로 차로 끌고 가서 그냥 생매장시키고, 이런 거예요. 이게 19일 날 일어난 사건이요. 그래서 이 책자를 내서 이미 저 전광훈 목사한테 등기로 보냈어요. 그리고 고영재 변호사인데도 이거 등기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측근들 25불을 줘가지고 싹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6월 1일 날 다 이렇게 전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대답이 없고, 그래서 오늘이 이제 6월 10일 지났죠. 6월 10일 지나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이게 북한 특수군 인민군들이 와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고정간첩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봐보세요. 이제 18일 날 하루 지나고 19일 날 하루 지나니까 광주 시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달라들어서 데모를 한 거야. 학생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이니까 뒤로 물러가라. 그래갖고 시민들은 나이가 많고 뭐 이렇게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앞장선 거예요. 학생들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잡아서 투도를 패려고 지금 공수부대가 몰고 가고 시민들이 도망갔어요. 이게 저 유공자들이 가짜예요. 이런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그리고 잡혀서 이렇게 조사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공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유공자가 가짜래요. 고영재 변호사 잘 보셔요. 그리고 고영재 변호사 같이 이렇게 신문에 광고 낸 사람 최종대, 김길자, 김조성, 오율자, 김태훈, 조동근, 이병진, 하영규, 이대훈, 노재성, 윤용, 그리고 박정희, 신혜경, 이광우, 이충군, 최동규, 신희순, 이용진, 정재량, 한효정, 이계성, 손광기, 대표 노재동, 서욱식, 김피더, 정병윤, 여재병, 조봉중.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무슨 대표 무슨 그는 사람 이름만 했어요. 이렇게 동아일보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수부대가 잡아서 투들을 패고 죽였는데 이게 가짜예요? 유공자가 가짜고, 그리고 이렇게 7번 국가 임무 수행자가 국가 임무 수행자, 그러니까 경찰하고 공수부대가 이렇게 학살자로 매도됐다. 학살자로 매도됐대요. 이것을 명예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투도를 패고 이렇게 죽인 공수부대가 학살자가 아니고 그럼 뭐예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살자로 매도됐대요. 매도된 것을 회복해야 된대요. 이런 신문에 광고를 내니까 호남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중도 사람들하고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수도권에 122석 중에서 19석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03석이 민주당으로 그냥 확 찍어버리고, 지금 저거 부천 같은 데는 호남 사람들이 40~50% 돼요. 그리고 인천도 많고, 그리고 서울 강북 쪽 이렇게 많고, 그리고 경기도 성남은 더 많을 것도 많고, 경기도 전체가 호남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 평균 놓고 보면은 30%에서 40%가 호남 사람들이에요. 이 호남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힘을 밀어주고, 그리고 국민힘 대통령 후보로 밀어주고, 지방선거도 밀어주고, 그래야 이게 반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매도하고 신문 내고 전광 목사가 막 이렇게 한동훈을 아웃시켜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은 이재명을 이렇게 구속을 안 시켜서 좌파다. 그리고 이렇게 호남은 김정은이가 관리해서 가난하게 산다. 그리고 전부 다 주사포로 덮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뽐대를 보이자. 이참에 그냥 끝을 내버리자. 그래갖고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뭐 이재명아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든지, 뭐 조국이 2심에서 구속이 안 되고 저렇게 석방 이렇게 구속이 안 되고 재판을 받든지 어쨌든지 아니냐,
무조건 그냥 이렇게 민주당을 밀자. 그러니까 122석 중에서 103석이 민주당이 되고 19석이 이렇게 국민의힘이 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어째서 참패했는가 분석을 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문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방송국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참패한 이유를 알아서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고쳐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선거,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어렵게 보는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그리고 이건 이제 화천에는 11공수예요. 이렇게 많이 갔어요. 11공수가. 이거는 저거 양평에는 24단. 세상에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공수부대를 보내고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전차를 보냅니까? 이게 뭐 북한에서 온 전차예요?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 온 저 인민군이요?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이 이것을 저한테 신청하면은 신청할 만큼 내가 주려고 그래요. 100%든지 200%든지 1000%든지 신청하면은 내가 다 보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필요하면은 저한테 신청하세요. 이 책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공수부대가 이렇게 많이 갔어요. 광주 시내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고 투두를 패고 얻어맞고 그러니까 광주 시내 사람들이 막 택시로 이 공수부대 밀어뿌리치자. 그래서 택시로 지금 막 돌진하는 거예요. 광주 시민들하고 택시 기사들이 200대가 동원돼 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오래 살아서 못 올 거냐. 이렇게 엄청난 이제 데모가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책자를 지금 저거 전관우한테 보내고 고영조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이의가 있으면 여기에다 답변을 하라. 밑에다 그래서 공간을 넓겠어요. 답변을 하고. 답변하라. 지금 이제 답변을 못 하죠.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건 뭐 가짜다, 나쁘다, 좋다 하면은 여러분이 책자를 구해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오. 이렇게 광주 시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택시로 해서 광주 시민 전체가 이제 3일째는 이제 18일, 19일, 20일째는 막 10만, 21일째는 30만이 동원돼 가지고 공수부대고 싸움을 벌어진 거예요. 30만이. 광주 시내 그때 80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이 달라들어가고 공수부대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유공자가 가짜라? 그리고 지나본 사람들을 학살자로 매도했대요. 이거 보세요. 광남 전남 도청 앞에 기관청이잖아요. 기관청 실탄 해가지고 21일 날 12시에 옥상에서 애국가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21일 날 오전 10시에 실탄 60발씩 다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실탄도 안 나눠줬다 그러더라고. 아니 12시에 이제 옥상에서 애국가가 불러졌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전입빌딩 뭐 도청 앞에 여기저기서 그냥 총소리가 나는데 그 현장에서 5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500명이 부상당하고. 그러면 54명이 죽고 500명이 부상당하는데 그러면 총을 누가 쏜 거예요? 실탄을 안 줬으면은. 누가 그래요? 무슨 실탄을 줬냐고. 그때 기본 실탄이 75발이에요. 법으로. 그런데 기본 실탄보다 좀 적게 줬어요. 60발씩. 그 60발을 줘가지고 10시에 줘가지고 12시에 옥상에서 애국가 이렇게 부를 때 전예병 도청 그런 데서 그냥 쏴가지고 현장에서 54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가 500명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광주 시민들이 각 파출소로 가서 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갖고 5,000장을 준비해갖고 이제 왔어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기고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남쪽에는 고정간첩이 알려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건을 벌였다는데 이건 무기고는 전부 다 파출소요. 그런데 안몽이라고 이제 경비과장이 있는데 그 경비과장이 너무나도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너무나도 그냥 비참하니까 그 진압군 대위한테 이렇게 진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가 그냥 그 안목 막 투드러 패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 갖고 나중에 5.18 끝났는데도 정신이 이상될 정도로 됐어요, 안무인이가. 그리고 저 정웅 장군이 31사단장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정웅 장군이 5.18 끝난 다음에 해임되고 소준열이가 이렇게 그 전남북 계엄 문 소장이 있잖아요. 윤흥정 645기 이렇게 지나보면 안 된다 그런 게 해임시켜버려 갖고 윤흥정은 소준열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세상에 21일 날 12시에 애국가 부르고 그 신호를 해서 그냥 쏴가지고 현장에서 5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실탄을 나눠줬는데 이 실탄 나눠준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실탄이 없는데 12시에 어떻게 해서 54명이 죽고 5,000명이 부상을 당하냐 그거예요. 무슨 말 같은 소리죠. 알지도 못하고 떠들고 거짓말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실탄이 많이 장전돼 갖고 기관총으로서 도청 앞에 있는데 앞에로 얼쩡거리면 이거는 그냥 갈겨버릴 건데 아니 북한 인민군이 와서 선동을 하고 고정관 집에 선동을 하고 그래요? 죽은 사람 165명이에요. 관이 있어 이렇게 죽어갖고 이 사람들을 유공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짜요? 고영조 변호사 100번 해보셔요. 이게 가짜 유공자인가? 그리고 진압군을 학살자로 했는데 이거 학살자 매도한 것이 잘못된 건가? 이게 학살자지 그럼 누가 학살자예요? 이런 광고를 내니까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참에 그냥 국민이 맛 좀 보게 하자. 그냥 확실하게 끝내버리자. 그래서 122석 중에서 세상 103석이 민주당이고 19석밖에 못 얻었어. 19석.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참패 보고서를 쓴다고 그래요. 뭐 조정훈인가 누구가 한다는데 이걸 분석해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분석 못하면 앞으로도 지방선거 앞으로 대선 힘들어요. 이걸 분석해서 이걸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5.18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냥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해버리고 앞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은 그냥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그냥 제재를 시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냥 결의를 하고 광고를 내버리고 성명서를 내고 그래야 돼요. 그러지 전에는 앞으로 계속 힘들어요. 이렇게 죽었는데 이게 유공자가 가짜요? 고영조 변호사 한번 설명을 해보셔요. 내가 이걸 우편으로 보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유공자로 했는데 이걸 가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 나름대로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어째서 122석 중에서 103석이 민주당이고 그리고 19석이 국민의힘인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기가 너무 힘들어져 버렸어요. 저기 1차 수사기관에서 12.12와 5.18에 대해서 계엄군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을 때 5.18에 관계된 사람이 2,518명을 계엄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2,100명을 조사할 때 만약에 북한 인민군이 왔다면은 죽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상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군도 총격전 끝에 총 맞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군은 23명밖에 안 죽었어요. 근데 23명 중에서 21명이 교전, 그러니까 31사단하고 공수부대 11공수하고 교전이 벌어진 거예요. 5인 사격을 해서. 그때 21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차에 찔려서 죽고 한 명은 옥상에서 6명하고 광주시 청년들 6명하고 공수부가 싸매버려서 옥상에서 이렇게 6명한테 죽고, 그래서 일반 시민한테 죽은 것은 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하고 2명이고, 그리고 5인 사격에서 21명밖에 안 죽었어요. 합쳐서 23명이에요. 그러면 북한 인민군이 왔다면은
인민군도 죽이고 국군도 부상당하고 국군도 죽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국군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2,100명을 이제 계엄군에서 이제 조사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주소, 성명 다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잡힌 사람도 없고 부상자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중요한데 신문 광고 내가지고 유공자가 가짜다, 그리고 지나본 사람이 학살자로 매도됐다, 이렇게 신문 내면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좋든 나쁘든 이재명이가 뭐 지금 재판이든 조국이 뭐 판결을 받았든 간에 그냥 무조건 그냥 민주당 찍는 거예요. 국민이 뭐 뻔대로 보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죽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빨갱이로 몰리고, 거기다가 아주 나쁜 놈으로 몰리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관리를 해서 전나본 가난하게 산다, 그리고 주사파로 덮었다, 그리고 광주에서 억울하게 죽은 것도 기가 막혔는데 이건 가짜다, 그리고 경찰하고 국군은 진압군이 갔는데 이건 학살자로 매도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신문을 내니까 호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122석 중에서 109석이 103석이 민주당이고 세상에 19석밖에 못 얻었다니까요. 여기서 참패해서 전국에서 참패한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 앞으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너무 어렵고 완전히 그냥 민주당이 그냥 대한민국 장악하게 생겼어요. 이게 전광훈하고 고용조 변호사 책임이에요. 그런데 고용조 변호사는 아무 이야기 않고 전광훈은 이건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4.19 때 같이 일어나고 5.16 같이 일어나자. 그런데 4.19 때 데모해갖고 누구를 밀어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밀어냈잖아요. 5.16 때 5.16 반란 일으켜서 누구를 밀어냈어요? 장면을 밀어냈잖아요. 그러면은 4.19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5.16 같이 일어나서 누구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을 밀어내자 그 말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광 목사가 부정선거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윤석열을 탄핵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8석밖에 못 얻었는데 적게 얻은 것이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걸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를 이제 22대 총선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협조를 않고 말 안 들으면은 윤석열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전광 목사가. 여러분, 전광 목사가 대한민국을 돕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입니까? 우익을 돕는 사람입니까? 우익을 망치는 사람입니까? 윤석열을 돕는 사람입니까? 윤석열을 아주 그냥 탄핵을 시켜서 그냥 죽여버리고 끝장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이런데도 광화문에서 협조를 하고, 그러고 그냥 전광훈하고 막 사람들이 66대에 가서 66대에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그렇게 많이 그냥 협조를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대한민국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2,500명 조사했는데 한 명도 북한 특수군이 죽은 사람도 없고 부상자도 없고 체포된 사람도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재판을 했잖아요. 재판했을 때 1996년 11월 14일 대법원에 판결 나버렸어요.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 그리고 15명이 유죄 판결이. 15명이 누구냐면은 전두환, 노태우가 반란죄로 구속되고, 유학상, 황영시, 이학봉이가 구속되고, 정호용, 허삼소, 허화평 구속되고, 박준병, 최수창, 장세동 구속되고, 이 1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노태우고 전두환이가 감옥에 간 것이 북한 특수군이 안 왔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북한 특수군이 와서 그리고 고정간첩에 의해서 5.18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이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 우리는 한 일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막 선동해갖고 일어나서 우리가 진압으로 갔다.
그러면 명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째서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이 재판받아 갖고 감옥에 들어가요? 좋은 일 한 거지. 큰일 한 거죠. 이렇게 막 북한 인민군이 오고 고정간첩이 선동했는데 그걸 진압을 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잘 이렇게 진압을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태우고 그다음에 전두환하고 황영시, 유학성, 뭐 이학봉, 정호용, 허삼서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정호용, 허삼서, 허평, 박정병, 최세창, 장세동이가 감옥 들어간 것은 북한 인민군이 하지 않았다는 거, 고정간첩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에서 나온 거예요. 재판이 여러 번 했어요. 나도 그때 어떤 사람을 고소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재판하고 조사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두환하고 이렇게 노태우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북한 특수군이나 고정간첩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신문에 광고 낼 때 이렇게 유공자는 가짜다. 그리고 진압으로 간 경찰, 그리고 이렇게 국군이 학살죄로 매도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신문 광고를 내면 되겠어요. 이렇게 내면은 이것 때문에 이번 22대 총선은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103석, 그리고 세상에 민주당에서 103석, 그리고 국민에서 19석밖에 못 얻었어요. 여러분 30석, 40석, 50석, 최하 60석, 반전은 어디에 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전은 그만두고 19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수도권에서 그냥 참패를 버렸어요. 참패하니까 전국구로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109석, 그리고 108석,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192석을 얻어서 지금은 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상임위원을 11개를 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가져가 버린대요. 그리고 또 7개 남았는데 7개도 여차하면 그냥 다 가져가 버린대요. 그러면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 탄핵하는 거예요. 탄핵 그냥. 그리고 윤석열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해버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고영주, 전광훈이요. 책임져야 돼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